추워가지고 대리운전 기다리면서 차에 들어가서 시동 켰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 기아를 건드려서 굴러가서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습니다. 운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시동을 끄고 탄력주행이죠. 언덕을 내려가다가 걸려서 적발이 됐어요.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내기라도 좀 할까요?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숙취운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날 술 먹고 아침에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본 적은 있죠. 진짜 그 숙취운전이라는 개념이 본격화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날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다거나 대리기사 아침에도 활용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숙취운전도 역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잡고 가야 될 건데, 음주운전은 결국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처벌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뭐 어제 먹었던, 오늘 먹었던, 저번 주에 먹은 술이 아직까지 안 깬다 하더라도 혈중에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이상 처벌을 받는 구조가 음주운전 처벌 구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 연예인이 이제 음주운전을 적발되니까 난 억울하다 하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사실 그게 되게 조롱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성껏 한다. 당시에도 저는 법적으로 맞는 얘기 아닌가 그 생각은 했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이하인 이상 음주를 했어도 음주운전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술 한 잔이라도 하면 운전대는 아예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음주운전 요새 형량 어떻게 되시죠?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 이상이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범인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음주 측정 거부했을 때도 이게 또 재범이면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신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걸리면은 더 많은 처벌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주, 운전 하면 보통 음주랑 운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음주는 법적으로 되게 명확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봐서 음주는 간단한데, 운전의 개념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법정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대리운전 기다리면서 차에 들어가서 시동 켰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 기아를 건드려서 굴러가서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습니다. 운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네, 해당한다. 10,000원 내기하세요. 임 변호사는 어디다 걸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이거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법원에서 판례가 있었어요. 운전이라는 건 뭐죠? 자동차 혹은 원동기 장치의 방법대로 사용을 해서 페달을 밟아서 움직인 경우가 운전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네, 차를 차로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굴러가는 히터에 타고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일단 3만 원 이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언덕 밑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시동을 끄고 탄력주행이죠. 언덕을 내려가다가 걸려서 적발이 됐어요.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적발된 당시에 경찰이 잡고 보니까 언덕에서 그냥 굴러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기계 그대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모양의 바퀴 달린 상자를 타고 내려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법에다가 운전이라고 하지 말고 시동을 걸고 용법에 따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규정해놓으면 간단한 것을 왜 운전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을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고무바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을 너무 세밀하게 규정해놓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적용이 안 되고 피해 나가는 사례가 생기죠. 저만 해도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동 걸고 발은 안 대고 계속 1단으로 달달달달달달 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좁혀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애매하게 적용해놓고 폭넓게 잡아내기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운전 기사님이 네. 주차는 안 해주고 그 차를 주차시키려다가 사고 났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입건이 되는 경우에 이것도 음주운전이냐,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거는 무면허여도 괜찮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이게 해당되느냐.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9억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2중 주차하고 3중 주차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님 미안하고 하니까 기사님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끝까지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운전하신 경우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미안하더라도 대리기사님한테 부탁하셔야 되고. 도로교통법상에 주차장은 도로 아닌데 그러니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행이 가능하고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도로로 볼 수 있다 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운전해도 되네 라고 섣불리 판단하시고 운전하시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 사건 보면은 오히려 술 먹고 있는데 차 좀 빼주세요 해서 차 빼주시다가, 아니면 기사님 불러서 잘 와서 맨 마지막에 주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꽤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음주운전 해당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을 하지 말자. 네,